예. 지금 저 충민사가 나오네요. 나는 어제 라디오 드신 분들은 좀 들었을 거예요. 그 인터뷰하면서 자랑스러운 충민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아마 우리 강사님들이 충민사 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충민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수에 나는 가장 자랑스러운 게 충민사다. 돌아가시고 나서 조적 대신들이 이 이순신에 대한 사당을 지어야 되겠는데 어디다 지어야 되겠느냐? 그 서울 태어난 서울에서 질 것이요. 아산에다가 성장하는 아산에다 질 것이냐? 어디다? 장소는 많죠. 그런데 반나절 만에 결정했다고 그래요. 반나절 만에. 어디다 여수에다 지어야지요. 사당사에 일어나는 것이 아주 물론 여기에 이때 나올 건데요. 지금 안에 들어있는 영정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수로 영정, 이순신 영정이라고 하는 가지수가 1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가지수입니다. 13개가 아니고 13가지. 그 중에서 이따 소개할 건데요. 어쨌든 여기에도 지금 사당사액 1호 이게 어디에도 없는 사당사액 1호가 지금 충민사다. 예. 야, 이거 좌수형 이게 지금 통제 20 수군 대첩비. 지금 아마 전 시간에 얘기가 언급된 것 같아요. 수군 대첩비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은 밑에 이 도를 황해도에서 싣고 왔다. 그 유영 장군이 황해도에 여기 근무하다가 황해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원석을 얼마나 컸을까? 지금 현재 저 정도 돌이라 그러면 그 한강을 통해서 싣고서 서해안으로 해서 여수까지 옮겨왔을 텐데 어쨌든 이순신 장군을 그리는 마음이 얼마였을까라는 것도 가늠해 볼 만한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영민들 돌아가시고 나서 300년 동안 봄, 가을로 이 비가 계를 조성을 해갖고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 비가 계에서 이렇게 이게 영민들이 했다. 아무튼 물론 일제 강점기 때 훼손돼서 그것만 훼손된 건 아니죠. 지금 그때 매연성 성 자체도 이렇게 다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흔적조차 없는 비각을 비석은 돌만 있는 거고 비각은 비석하고 위에 지붕까지 있는 거죠. 예, 이것을 서울에서 경북궁뜰에서 이걸 파다가 다시 옮겨왔는데 와서 다시 충무동에가 원래 있었는데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갔냐 그러면 지금 고소동에 있는 그때 신사터가 있던 곳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일제강점 때 신사참배들했던 곳을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지금 앉혀놨습니다. 아마 지금 이 졸업한 학생들은 아마 어제 갔던 대첩 비각하고 오늘 같은 대첩 비각하고는 좀 틀린 그 생각이 들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지금 300년 동안 비각계를 하다가 없어지고 나니까 복구기성회를 또 만들었어.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곳 난중일기 들어가면서 지금 이순신에 대해서 지금 지금 이 세계적인 것도 있지만 외분들한테는 얘기를 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인물 1위 그러면 이순신이래요. 세종대왕이 아직까지는 이순신을 넘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영향은 뭐 때문이었을까라고 보면은 역사적으로 정조대왕이 이렇게 이순신을 끄집어내서 아마 이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정조대왕이 이걸 안 해놨다면 지금 우리가 이순신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237주년인가요? 9주년인가요? 400. 이제 439주년. 497. 아니요.
400요? 예. 477. 478에 아니요. 479년. 479년. 예, 479년. 이때 이 양반의 그 생활 기록을 어떻게 이 정조대왕이 없었으면 이때 집대생 해놓지 않았으면 이순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겠느냐. 예, 그때 아마 그분의 여기서도 보면 물론 정치적으로도 이용하려고 했겠지만은 어쨌든 정조대왕의 1차 소환, 저는 그 여기를 지금 1차 소환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정조대왕이 1차로 이렇게 이순신을 소환해서 한번 이렇게 집도생 해놨더라. 두 번째 또 소환하신 분이 계시죠. 한 200년 후죠. 200년 후에. 그저 200년? 200년. 그러니까 이제 정조대왕 이후에 200년. 그런 정도. 그런 정도에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또 전 국민 이순신을 우상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예, 정조대왕은 그 모든 자료들을 집대성해 놨다면 이순신 장군은 외적인 우상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다가 그래서 아산 현충사가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예, 아산 현충사하고 여수 충민사하고는 그 같이 내배됐다 두면 안 돼요. 아무튼 이 외형적으로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거북선 공원, 이순신 공원이 전국에서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국비로. 그게 어디일까요? 통영. 여수에도 이순신 공원 있죠? 이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만든 건 아니에요. 지방비로 만든 것은 여수에서 만든 겁니다. 통영에다가 국비를 갖다가 이순신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통영하고 이순신하고 뭔 관계가 있어서 그 통영에 돼 있을까? 근데 거북선 복원을 또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대로 복원을 한번 해봐라. 복원을 했어요. 그게 어디가 있죠? 네? 그것도 충무이가 있어요. 그것도 충무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 거북선의 고향 여수는 충무에서 거북선하고는 관련이 없는 데를 또 그렇게 꾸렸고 합니다. 어쨌든 거북선, 이순신 공원, 동상 같은 것도 지금 학교 같은데 그때 그 이순신 동상이 이렇게 많이 그 학교마다 이렇게 많이 세우죠. 그런 것들 물론 아산 현충사도 뭐 그때 지어진 거고요. 이순신 사당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많이 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여수도 좀 그 시대에 덕을 봤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왜 덕을 볼 수가 없었냐 그러면 지금 자산공원에 있는 지금 동상이 서울 어디죠? 광화문에 있는 동상보다 먼저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만들어진 것이고 국가에서 만들면 그냥 뭐 돈 들이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국가에서 돈을 걷는 게 아니고 전 국민 성금을 모아가지고 성금을 모아서 저를 만들었다는데 나는 특별한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 소환 지금 그 박정희 대통령이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이순신이 없어지고 하는데 이번 주 지금 세 번째 소환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때 그 지금 전번에 우리 개강식 때 왔던 김종대 재판관 뭐 그때 잠깐 얘기는 했어요. 이 양반이 국회에다가 국회의원들 상대해서 아카데미를 하다가 서울, 부산, 여수 이런 아카데미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의 자를 따서 여해. 그게 지금 서울, 부산, 여수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민간 재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물론 이런 학교는 세 군데 다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예, 지금 부산 그렇게 봐보니까 좀 뭐만 틀리냐 그러면 학비가 좀 틀려요. 우리보다 좀 비싸대요. 그거는 50만 원씩 받아요. 근데 학비가 좀 그거를 좀 잘 산다든가 그런 거지. 그 대신 기업 회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짝지게 정계 재계 아마 제가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그 부산대책기념회라고 상위 10호들이 모여서 부산대책기념회를 하고 있는데 부산에 한번 상황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것은 지금 서울예자단에서
신정역주본 이게 지금 난중일기 그 신정역주본이 세 번째 나온 거예요. 두 번은 국가에서 정조대학 때 한번 집대생 할 때 나왔고 박정희 대통령 때 이은상 씨를 통해서 한번 나왔습니다. 이번에 지금 세 번째 이게 나온 건데 이것은 지금 민간인들이 순수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예의재단에서 서울대학교 그 역사학자들을 뭐 한 3년에 걸쳐서 이걸 작업을 했다더라고요. 한 5명이서 공동 작업을 했는데 이때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여수예의재단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호텔에서 100명 초청해갖고 출판 기념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한 10질 사왔어요. 10질 사왔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건천동에 지금 그 이순신 기념관 같은 걸 오세훈 시장이 대대적으로 짓고 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저 아산에서도요 이순신 큰 프로젝트를 이순신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갖고 지금 아마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부산도 봐보면은 아까 지금 부산 대첩 기념회 이 부산에 지금 보면 대첩 기념회에서 뭐 책자 같은 것도 매달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대첩 기념회 이날이 지금 시민의 날 9월 1일 날 부산 공격하는 날 부산 공격하는 날을 시민의 날로 정해놓고 아주 대대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부산 시민의 정신을 부산 대첩이 있었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 시민의 날 제정 거기에서는 보면은 저 시민의 날 때 어디를 가냐 그러면 정훈 장군이 거기서 돌아가셨죠. 부산 대첩 가가지고 그 동안에 3차 해전까지는 우리 군인들 안 죽었어요. 군인들도 안 죽고 죽은 사람도 죽고 배도 한 척도 손상되지 않았는데 부산 대첩 때는 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했죠. 그때 우리 장수로서는 처음으로 정훈 장군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그 명칭을 모른대라고 지어놓고 큰 사당을 지어놓고 국회의원들이나 시장이 시민의 날 되면은 그날 와서 전부 참배합니다. 부산에서는 정훈 장군 들비기 뭐 괜찮아요. 아무튼 그때 이제 부산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여수예의재단에서는 뭐 이렇게 그 저희들이 서울, 부산, 여수 그 매년 이렇게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그 첫째 개발해 놓은 것이 초도순식길.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26일 전에 이 양반이 초도순식길. 원래 초도순식길은 오자마자 하잖아요. 저 부임에 갖고 와서 초도순식길을 가는데 이 양반은 이것은 초도순식길이라고 이름 붙일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그 초도순식길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전쟁 대비하라고 일관사포, 일관오포를 전부 순찰을 봅니다. 이 초도순식길 탐방을 개발해서 지금 많은 사람 학생들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가고 뭐 여러 단체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순신 우리 지금 이 졸업생들 중에서 내일 모레 아마 여기는 지금 알 것 같은데 5월 13일인가 날짜가 잡혀 있을 것 같아요. 13일부터 14, 15, 16 이렇게 뭔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나는 지금 강의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또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뭔 교육이냐 그러면 지금은 이순신에 대한 아는 교육이지만 이제는 가르치려는 교육. 그런 벌써 지금 예의재단에서 한 40여 년도 강사증을 이 교육을 통해서 강사증을 발행을 해서 학교 강의를 나갔는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다 광양, 순천, 여수 교육청에다가 학교에 이순신 강의 신청 받습니다라고 하니까 240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120개 학교 그러면 뭐 한 4,000명 정도 가르친 것 같아요. 지금 올해도 지금 대비해서 있는 분들 40명 다시 역량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역량교육하고 신규 강사 교육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강사 그것도 지금 미주 재외동포 자녀
미주뿐만이 아니죠. 지금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제1부 자녀들이 나는 지금 그 숙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 몇백만 원씩 미국 세고 올라가면 비행기 나는 안 가봤어요. 근데 얼마 든지도 잘 모르는데 몇백만 원 든다더라고요. 근데 걔들이 온대. 이 자녀들을 이수희신 가서 좀 접해봐라 하고 캠프를 일주일 캠프를 우리가 두세 번 이렇게 개설해봤는데요. 그 쪽에서 미국 쪽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개설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한 번 하는데 한 3천만 원씩 들더라고요. 1회 하는데. 근데 이걸 한 2번 해보니까 예산이 안 돼요. 어디서 나올 예산이 없어. 또 시에 때 얘기해봐도 그것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서는 준비가 돼 있어요. 서울 같은 부산 같은 데는 지금 서울에는 콜마 윤동환 회장이 이사장이에요. 그룹 같은 데서 그 3천만 원이 돈이니까. 근데 또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아닌데 그 전에도 그 한미타올 그 회장이 이사장을 하고 있고. 근데 왜 그리 좀 서울 부산을 좀 가라고 그러는데 걔들이 안 간대요. 실질적으로 부산을 저희들이 가봐도요. 유적지를 갈 만한 곳이 없어요. 전부 바다뿐이 없어. 부산 대첩 있었던 바다뿐이 없는데 토양이 틀리대요. 여수하고. 아무튼 여수 오면 이번에도 그 지도자 가면서 7개 선정해갖고 했는데요. 10몇 개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7개만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 7개 탐방을 했었는데 여수가 그렇게 세계 학생들이 서로 지금도 그 예산이 좀 만들어지면 나 한 달 안에 학생들 한 30명 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해재단이 그렇게 좀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낸 회비로 갖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올해 그래도 다행스럽게 예전에는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1억 한 5천 정도 1년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예산 세워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육받고 나서 또 여해재단에 회원이 내주셔서 한 달에 10,000원씩 회비 내주는 거. 그 다음에 후원사들. 또 나는 학교는 안 나왔지만 회원은 아니지만은 기부 좀 하려다. 후원인은 10,000원 이상이고 후원사는 10만 원 이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겸사겸사 지금 이사장이 나와서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제조포 자녀들 초청. 일본의 일본 상황. 그 조선의 위기라는 제목을 하나 붙여봤는데요. 4월 13일 날 임진왜란 터진 것은 여기 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건데 다른 숙제가 안 풀리는 것이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한 나라가 세상에 18일 날 동네 5월 3일 며칠인가요? 세상에 20일 만에 한양에 한답대요. 한양에 한답대요. 천리길입니다. 부산서 한양까지 올라가는데 천리길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무 제약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싣고 가는 것도 많을 것이고 우리나라 군인들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한 나라가 20일 만에 함락됩니까? 도착한 것은요 18일 만에 도착해요. 20일 만에 한양 함락돼. 와서 보니까 왕이 없어. 깜짝 놀랐는데 이 평양성 여기 와서 지금 첫 번째로 일본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 왕이 도망을 가보네. 일본에서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섬나라 3개가 하나로 뭉쳐져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섬주들이 서 있어. 여기서 공격하면 침략당하면 뺏기면 거기에 섬주는 할복자살해. 할 데가 없으니까 섬에서 어디로 갈 거예요. 할복자살하면 그 밑에 부하들은 전부 새로운 성주한테 충성맹세. 그 백성들은 뭐가 되냐? 전리품이에요. 이겼으니까 전리품. 이런 것이 저들의 관습인데 왕이 도망가는 걸 보고 할복자살을 해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 네, 이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데 또 여기서 왜 이렇게 천리길을
의문점이 들죠. 천리길을 어떻게 18일 만에 도착했을까? 400km를. 그게 지금 조총하고 활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뭐 최대거리 뭐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유성룡의 징비록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리가 활보다 배가 되더라. 활보다 배가 되더라는 조총이. 명중률도 이 활,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 활 잘 쐈어요. 지금도 세계 최고잖아요. 활 잘 쐈는데 그 명중률 또한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전쟁이 안 돼. 이따 지금 나올 거예요. 나올 것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평양상 의주가 어딥니까? 검문소 하나 있어요. 그거 왜 갑니까? 언제 올라요? 뭐 갖고요? 뭐 이런 것 검무하는 검문소인데 의주 한 나라가 조선 팔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호남 지방은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의주까지 함락되는데 40일 걸려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 40일 함락되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은 어쩌죠? 백성들은 전리품도 전리품이지만 옛날 6.25 사변 때는 다 피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6.25 때는 부산으로 막 행렬이 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왜냐? 여기로 가도 마찬가지고 저기 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뒤에 이렇게 보면 갈 데도 없고 이렇게 막 시리에 빠져 있고 군인들도 도통 이 화력으로 갖고 해보지를 못하겠으니까 다 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전부 한 군데도 엉망진창해. 이게 지금 조선에 근데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딱 한 분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고 있죠. 이분 지금 드디어 나타납니다. 16전 16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오면 왜 앞에 섰으면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가 몰라요. 아무튼 잘 가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남겨갖고 하죠. 벌써 앞송이 들어가 보네. 앞송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아까 그 자료를 3시간짜리를 2시간짜리로 줄이다 보니까 지금 많이 뺐는데 지금 이 옥포, 당포, 당포 이 1차 해전, 2차 해전, 3차 해전, 4차 해전이 부산포 해전까지 4차 초기에 일어납니다. 근데 4차 해전이지 한 번 나가면 보통 3군데에서 5군데까지 그 전쟁을 치르죠. 지금 예전에는요 23전승 그러더만 또 박사들이 28전승 주장하더만 요새는 45전승 주장해요. 학위 받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예전에는 대강 그런데 지금은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니까 45 전쟁이 있었는데 17년 동안에 49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49전 49번의 7년 전쟁 동안 해상 전투가 49번 있었는데 그 중에 이순신 장군이 참여했던 전투가 45전이라는 얘기고 4패가 있어요. 그건 이순신이 참가하지 않는 전투죠. 그걸 놔두고 지금 이순신을 주인공으로 했을 때 45전승. 여기서 지금 자료에는 좀 없는데 저는 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순전히 초기에 박홍 경상 좌수사 105척 판옥선이 105척이면 배 한 척이 지금 이따 12척 13척이냐 12척이냐 했었는데 배 한 척이라는 것이 지금 이게 전함이에요. 전함. 지금 군인들이 쓰고 있는 전함 105척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자수형이나 우수형 충청 싸게 해서 제일 크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경상 좌수형인데 박공부대 105척 그 사냥하고 있다가 전쟁이 터졌다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105척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망갑니다. 원균 뭐 많이 원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거는 몇 척이었을까요? 원균이 80세죠. 80세척인데 그 밑에 부하들이 싸워나 보고 도망갑시다. 그 중에서요 80척을 몰대 수장시켜 배 3척 갖고 도망갑니다. 배 3척 갖고 와고 또 뒤에 또 지가 또 주장 노릇을 다 해요. 배 3척 갖고 온 사람이. 어쨌든 첫째 1차 전투에 24척 나가갖고 대승을 거두는데 저는 여기서 아주 이 부분에서 나는 좀 감동이 오더라고. 뭔 얘기냐 그러면 아까 지금 조선 팔도에 많은 전쟁터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는데 이순신이 첫 승을 올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요 뭐 전화가 금방 하는데 그때는 전부 말이야. 이순신이 나가서 몇만 명을 죽여버렸다네. 몇백 척을 그냥 부숴버렸다네. 몇백 척인지도 몇 척인지도 몰라. 그냥 소문이 만들어져 갖고 전국의 백성들이 그때는 오직 어떤 기가 누가 승리했냐 이것은 기가 번쩍 들이. 왜냐 도망갈 곳을 찾아야지. 거기 가야 될 거 아니야. 1승 첫 전투에서 우리 백성들한테 희망을 줬다면 그 두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뭘 했냐 그러면 우리나라 수군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었어. 가면 종횡무진 누가 걸릴 게 없잖아. 그렇게 싸우고 다니는데 가는 데마다 그냥 뭐 무연입성. 지금 한양 갈 때도요 아무런 저항이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순신이라는 사람한테 이 패를 당하고 나니까 자 그러면 한산은 왜 대첩이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너희들 전부 한번 나와보고 우리 전부 한번 끌고 와보자. 이 해군으로서는 가장 용감하다는 한번 붙어보자. 이게 지금 한산대. 그래서 대첩이라는 것을 다른 것은 전부 다 해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산단만 대첩이라고 해요. 너희 전부하고 우리 전부하고 붙어보자. 거기서 깨지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아까 전자에 얘기했죠. 우리 배는 한 척도 한 사람도 안 다쳐. 어떻게 하가니 그렇게 해. 그냥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대성을 거뒀다네 그러면 소문이라는 것이 막 부풀려서 조선 팔도를 휩쓰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봐보면요 과도했을 때 5개월 만에 뭐 2,000호가 섬으로 달라들어요. 과도까지 달라들어요. 왜냐하면 이순신한테까지는 거기 가면 살거든. 또 한산도 있을 때도요. 한산도에 이 책에 지금 다 나와 있을 거예요. 한산도에서도 그 잡혀 올라갈 때 보면은 거짓말을 하고 그래. 백성들이 나와갖고 통곡을 했다 그러니까 거짓말. 왜 그렇게 아니 이순신 잡혀간다고 뭘 백성들이 나와 통곡을 했겠냐. 나는 상상이 갑니다. 왜 가냐 그러면 뒤에 이렇게 다시 해군 복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산도에서 잡혀갈 때 한산도에 들어가 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이순신을 쫓아왔겠어요. 살 곳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피난을 갈 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그 선조가 뒤에 이제 한양 다시 복원해갖고 복원한 것은 이제 4차 해전 이루고 난 다음이죠. 근데 어쨌든 또 갑자기 지금 4차 해전까지 나가버리는데 어쨌든 한산 해전을 하고 나니까 두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뭐이 생겼냐 그러면 한산도 한산 대첩이 있는 나라에서는 일본에서는요 직접 싸우지 마라. 맞짱 떠서 싸우지 마라. 조선 해군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거라. 이게 내부질이에요. 그래 또 하나는 뭐냐? 우리나라 지금 조선에 있는 군인들이 희망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한다 된다는 거예요.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밀고 내려오잖아요. 물론 여기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아까 일본에서는 전리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조선에서 이 죽그릇이 우리 백성들이 꽁이 들고 삽 들고 나오고 선병들이 이렇게 나오고 의병들이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 걸 보고 일본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밀고 돌아와서 결국은 얘들이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하는데 한양 물론 과정 이 정도만 갈라 더 가보면 안 될 것 같아.
네. 여기서도 지금 좀 나오죠. 해상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지 못한 일본군 자만심에 도취돼 있었다. 그냥 염두에 안중에가 없었어요. 안중에가 없었다. 이제 이순신 존재감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이죠. 4차 해전부터. 그때부터는 그 뒤에는 지금 이순신을 보고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것은 언제냐 그러면 명량대첩 이루고 나서는 12척, 13척 갖고 133척을 깨부순 걸 보고 이제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근데 어쨌든 인정. 근데 지금 아까 좀 얘기하다가 한 것이 처음에 1차 출동할 때 대승을 얻을 때 순수하게 우리 24척만 갔어요. 그때는 우수역 빼고 충청도 편 오다라고 2차부터 가죠. 2차부터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아마 지금 2장 다음 장에가 아마 우리 조미선 교수님이 와서 그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할 건데 여기서 지금 지금 우리가 통제사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통제사 얘기가 나온 것이 4차 해전 부산포 해전을 끝나고 나서 여기서 지금 한 일주일씩 노를 젓고 부산 공격하려고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모남 시부가 현덕성한테 보냈다는 것이 이렇게 나가서 매번 출동을 해갖고 너무 힘드니까 진을 좀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한산도로 이진한 것이 7월 14일 날 이진을 해요. 이진을 하는데 근데 지금 지금 이번에 현장 답변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한산도 가보면은 최초 삼도수군 통제역이다라고 크게 앞발을 써놨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 그동안에 이렇게 사실은 경상도 박홍원 그거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원균 배세짝 갖고 온 사람이 지도수사야. 지도수사니까 같이 가서 싸움을 하면 장계를 올려. 지도 장계를 왕한테 올려. 똑같은 상품 수사인데 올린단 말이에요. 올리니까 이게 지금 자꾸 갈등이 만들어진 것이 그리고 뭐가 자꾸 이렇게 오냐 그러면 어저께 가서 일망타진하고 왔는데 원균은 지금 싸우려는 생각을 안 하고 죽은 시체들만 수급배라고 수급 한 사람 빼는데 직급이나 이렇게 공신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배 한 짝 하면 얼마 이거 올라가기 때문에 원균은 구직거리만 하고 다녀. 이순신이 크게 진노를 하죠. 전부 장수들 모아놓고 내가 보고 있는데 너희들 싸우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전부 셈에서 왕한테 올릴 텐데 왜 그렇게 전쟁 이기고 지는데 신경 쓰지 않고 뭐만 하고 있냐. 자기 성과에 목만 빌라고 하고 다녀. 그 뒷날 아침에 일찍이 또 남의 현령을 데리고 어디를 갔다 와. 어디 갔다 오냐는 게 어저께 전투에서 사람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시체들 목 빼오는 거야. 또 생각에 가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같은 수사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것을 만들죠. 그게 지금 한산도 7월 14일 날 이진한 이후에 8월 3일 날 그 직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직책이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난중일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계속 여기를 본영이라고 해요. 지금 원래 지금 진을 옮겼잖아요. 싸움을 하려고 진을 옮겼지 영을 옮기는 거 아니에요. 진은 장군이 옮기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장군이 진을 옮길 수 있어요. 영은요 왕이 내려줘야 영이 돼요. 왕이. 여가 어떻게 치면 좌수영이지. 근데 최초 삼도수군 통제영이 한산도래. 그러면 삼도수군 통제영은 어디냐? 충무래.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공청회를 아마 지금 잘해준 것이 공청회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고증을 거쳐야 돼요. 뭔가 공인 학자들한테 인정을 받아야만이 그것이 그래서 지금 여행재단 능력으로도 충분히 표시서 가난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도하고 시하고 묶어서 공청회를 한 이유가 이런 또 대단한 우리나라에서 이순신 아주 강사 유명한 사람들 내노라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공청회는 고증 과정을 거치는 거죠. 공청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국비 도비 강문성이 참 고마운 것이 강문성이 그 돈 뭐 1억이고 2억이고 저거 갖다 줄게요. 만들기는 하십시오. 그리고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이냐?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지금 어디에도 최초 삼도수군 통쟁이나 여가 통쟁했다는 것은 글씨를 본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걸 놓치고 있어요? 이것은 노물 탓할 게 아니고 우리 탓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걸 그런데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삼도수군 통제형 최초로 표시성 하나 세우려고 그런데 그거 조금 아무데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어디다 세울 것 같아요? 좌수형성 우측에 정 입구에 다행스럽게 문화재청 땅이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여수 문화원 땅이더라고. 문화예술가 땅이더라고. 입구에 우측이나 좌측이. 거기다가 좀 큰 거 갖다가 그냥 최초 삼도수군 통제형이었다 여수가. 이걸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요. 거북선이 어디를 가든 가니까 왜 거북선이 여기와 있다요. 여수로 와야지 그렇게로. 먼저 본 사람이 임재죠. 그래요. 얼마나 안심스럽습니까. 그래서 당신 앞에 이 금덩어리가 하나 떨어졌어. 그럼 주순 사람이 임재네. 통영 사람들은 다 그럽니까? 주인이지 어떻게 주순 사람이 임재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 여수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왜 우리는 지금 미수지 공원도 왜 우리는 우리들이 여수 11호 갖고 아까워 11호 갖고 하냐? 국가 돈 못하고 거북선도 왜 여수 11호 해? 전부 다 지금 이런 것들을 뭔 말이냐? 정치인들요, 시장, 정치인들 전부 시민들 생각을 딱 받드는 자리예요. 시민들의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잘 봐야 되겠다. 여기가 지금 이때 지금 2월 26일 날 한산도에서 지금 압송돼서 올라갑니다. 여기 그림 이게 지금 어디서 이 현충자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거 지금 유출 안 되는 겁니다. 이 그림에가 이순신 장군이 이 타고 가는데 백성들이 나와서 이게 느껴지는가요, 이제 좀? 예. 만약에 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먼저 누가 그냥 상상으로 그려놨겠지. 근데 실제로 전쟁 중에 갈 데가 없으니까 오직 이순신만 승리를 하잖아요. 한 번도 지질 않으니까 이순신. 근데 그 사람들은 매개 살리는 데다 이순신이 백성들 매개 살리는데 이따 이제 그 백성 사랑에 대해서 좀 나올 건데 이때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그 책에 여러분들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2월에 찬바람을 맞으며 가덕을 승천하던 중 모명을 받고 와보니까 삼도수군 통계사로 원균이 와 있어. 의군부 도사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뭔 죄가 있어 내가. 한 번 그렇게 용트림도 할 법한데 정중히 인수인계하고 그렇게 써졌을 거예요. 정중히 인수인계하고 한 거예요. 그러다. 즉 다른 모습이에요. 이게 뭐 여기서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고 이것은 실제 그 현충사에 소장된 것을 찍은 건데 그때 이제 원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여기 나오죠. 운주당이 이순신이 있었던 곳은 전부 다 운주당이 있습니다. 공군청에 가보니까 입구에가 운주당이더라고. 운주당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만들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운주당은 가는 곳마다 만들어서 그게 뭐 했던 곳이냐면 작전회의 전부 이렇게 군인들이 모여서 판문을 가지고 토론하는 장소예요. 이 양반 그렇게 토론하는 장소인데 이 원균이 들어서고 나서는 그가 뭐가 되고 있어? 기생들하고 술을 먹고 노는 자리가 됐어요. 이게 미안하니까 울타리를 쳐버렸지. 거기 노는 자리가 됐고 이게 날마다 술 먹고 또 돈이 좀 생겨야 되잖아. 그 사람. 원균 얘기 나오면 나는 돈이 좀 이순신 같으면 그랬을까? 이게 좀
이거 돈 있는 자제들 돈 주면 다 뒤로 빼줘. 다 빼줘보고. 또 이순신 밑에서 그 충직했던 그 다음에 이거 진짜로 그 해군으로서의 제대로 된 군인들은 전부 다 보직으로 딴 데로 보내버려. 한직으로 보내고 자기한테 오직 충성한 사람들만 밑에 놔두고 있단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결과는 뻔하죠. 이거 나올 건데 7전날 전투의 패전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배설 나오고 뭐 나오네요. 이 사람이 또 7전년도에 가서 어쨌든 우리 해군을 전체 갖다가 침몰 한 척도 남기지 않았다. 7전년도 한 척도 못 남겼죠. 다행히 배설이 배 투척을 중간에 도망을 빼고 하여간 7전년 전투에 있었던 배는 한 척도 못 남겼어요. 나는 그래도 이혁기 같이 장렬히 싸우다 죽든지 할복 자살하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또 살아먹었다고 육지에 가서 이렇게 깎으막 올라가다가 깎으막이 어딘지 알죠? 깎으막 올라가다가 일본 놈들 추격죠. 입본대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최후를 맞죠. 배설. 네. 아무튼 이혁기도 대단한 16살이 이순신보다는 적죠. 이혁기 이때 거쳐서 나옵니다. 거쳐서 막 뛰어넘었는데 4월 1일 날 이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4월 1일 날 석방이 되는데 나와서 이렇게 봐보면 나와서 그 어라산에 지금 아버님 묘소 지금도 그 어라산에 아버님 묘소가 있어요. 아버님 묘소에 절을 하고 이렇게 고향집으로 왔는데 지금 그때 뭔 중이죠? 백의종군길이죠. 백의종군이라는 것은 어차피 개인이 아니에요. 군인은 군인인데 직급 없이 지금 다시 합쳐 권율장군 합천 그 보직 받아서 가는데 이때 수군 재임명 묘사를 8월 3일 날 진주에서 봤습니다. 진주에서 이때 여기서 이렇게 나온 얘기가 합천에서 권율 막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말똥 치고 있었어요. 말똥 치고 있었는데 7전년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권율이 일 어쨌으면 쓰였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으로 권율은 이순신을 엄청 존경했어요. 어쨌으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가 남해안을 한번 돌고 나서 답을 드린다. 그때 권율이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했다 그래요. 그 뭔 말이야? 권율 혼자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 선조가 직접 명령은 못 내리고 권율을 시켰겠죠. 권율한테 물어보라 그러니까 남해안을 한번 돌고 와서 답변 드리리라 해놓고 거기서 병사 몇 명만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디쯤 오니까 진주쯤 오니까 삼도수군 통계사 임명장이 내려와. 이걸 봤을 때는 처음에 출발할 때 이 권율의 생각이 아니고 선조의 생각이었을 것 같다. 아무튼 그런데 이 재임명 교수에 참 이 재임명 교수를 주면서 왕이 신하한테 사과를 하는 이런 이 문구 한번 봐보세요. 그대에 이르온 일찍이 수사의 책임을 맡겼던 그날 자주 드러났고 공적은 임진년 대첩이 있는 뒤부터 크게 떨치어 변방 백성과 군민들이 만리장성처럼 믿었는데 이게 지금 그 성전으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 백성들이 당신만 믿고 있었는데 지난번 직함을 갖고 그대로 하여금 죄인의 이름을 쓴 채 지금 그 백의종군이라고 했잖아요. 죄인이야 죄인. 쓴 채 백의종군하게 했던 것은 역시 사람의 지모가 받지 못한 데서 생긴 일이요. 자기가 지금 내가 잘못해서 지금 생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같이 패전의 역dom을 당한 것이라 무슨 할 말이 있으며 이렇게 정중하게 편지를 써서 임명교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도 파직시 정입품자는 주지 않고 상품자리는 상품이 뭐냐면 수사죠. 수사들 경상 좌우 수사, 전라 좌우 수사 전부 상품이에요. 이것은 이제 여기서 나는 거기서 여기가 지금 새로 지금 이게 재임명 교수를 받고 나서 구례곡성 옥곡을 지나는데 구름대같이 사람을 모여들었다라고 이렇게 언급돼 있어요. 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는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전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순신이 새로 이제 이렇게 뭐 한 순천 왔을 때 한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장졸들이. 그런데 옥과 이렇게 지나가면서 구름대같이 어떤 몇 명이라는 얘기는 나누는데 어쨌든 회령포에서 이제 배 12척 그 보성에서 발견하고서 회령포 가갖고 다시 이렇게 복원하는데 회령포에서 이제 취임사를 정식 이제 취임을 하죠. 이 임금에 이거 받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배 12척 갖고 이렇게 싸우려고 그러는데 왕은 배 12척이 아직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해군을 폐하고 육군으로 합류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명령을 받고 이 지금 장계를 올립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으니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야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았으니 적이 감히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을 감히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긍지를 갖고 있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산 대첩 있고 나서는 벌벌 떨었으니까 어쨌든 원래 10분간 쉬나요? 지금 이어진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2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데는 이제 명량 들어가는데요. 위에 지금 400척 이렇게 표현했는데 360척이 아마 정확한 표시일 거예요. 360척이 이순신이 해군을 이렇게 자리를 잡기 전에 없애라. 그래서 지금 360척이 뒤를 쫓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만난 것이 133척이에요. 그래서 지금 후에 그렇게 대승을 거두는데도 불구하고 또 서해안으로 가는데 여기에 보면 이걸 좀 이 그림을 필생직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곳을 어떻게 정했을까? 여기로 보면 그렇게 표기하더라고요. 폭이 300m. 바다에서는 300m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육지하고는 틀려요. 300m에 배가 지나갈 수 있는 데는 90m라고 해요. 그게 결국은 그곳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명하고 나가 싸운다 그러면 절대 운동장을 가지 말고 골목으로 가야 되잖아요. 골목에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한 명씩밖에 나가 상대하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예요. 일직선으로 쭉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결국은 133척이 전투가 끝나고 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전투가 있기 직전에 지금 피라미드를 전부 피난시켰다라고 나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뭔 피라미드냐 그러면 배를 타고 오는 피라미드. 그때 또 갑자기 군대에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어디서 굴량미를 만들죠? 배 지나간 큰 배한테는 한 섬, 작은 데는 한 말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배 지나가는 그걸 봤을 때는 피난민들이 배에는 뭐가 실려요? 피난간 사람들은 무조건 식량은 기본이잖아요. 여기에서 좀 충족을 해서 이렇게 또 그 식량을 모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명량대첩의 팩트는 골목 이런 곳을 선택해서
이 동서고금에는 세계사에서 13척 갖고 군함 13척이 133척. 이건 나는 그 세계수도라는 것을 왜 표현하냐 그러면 몇 년 전에 이순신 포럼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갔어요. 어디서 했냐 그러면 서울시청에서 그때 국제적인 이순신 박사들이 와서 전부 패널 들어와서 박사들인데 중국, 일본, 뭐 영국, 네덜란드 이 주로 이 해군들이 많이 이렇게 힘을 쓰는 사람들이 거기로 왔는데 나는 거기서 놀란 것이 뭘 놀랐냐 그러면 세상에 해군사관학교 이순신 학과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없어요. 이순신 학과. 우리는 지금 이순신을 가르치고 있는 데가 순천향대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군데 더 생겼어요. 나는 좀 우려스러워요. 그거. 왜냐하면 전혀 토양이 없는 데예요. 대구 카톨릭 대학교에서 이순신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그 책자에 오신 분이 지금 그래도 이렇게 아주 그 대단한 교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여기 모셔다가 발표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계적인 그래 제 해군들 제독들은 존경하는 인물을 그러면은 바로 이순신이래요. 정작 우리 해군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그렇게 지금 영양해전 여기 보면은 좀 갈목할 만한 것이요. 일본군 전사자 1만 명 정도 추적. 전함이 31척. 이제 수장된 거요. 물속에 들어가 수장된 것이 31척. 파손되고 하는 것들이 100여 척. 이제 전투 불가한 133척 중에서 어쨌든 이 전투 이때 이제 구로시마 제일 먼저 구로시마를 위해서 그 목을 위해서 이렇게 배에다가 걸어놓은 곳에 그 짝에 일본 사람들이 사개를 죽이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도 이게 지금 고금도 이진 5개월 이 전쟁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고금도 이진 5개월 후 함대 80척 이게 지금 그 배 12척 배 연출도 발견한 지가 언제죠? 아까 지금 8월 3일날 했으니까 지금 9월 19일 정도나 됐을 것 같은데 그럼 5개월 동안에 9월 19일 이렇게 5개월 전만 해도 배 12척이었어요. 배 X척 X척이었는데 고금도 가서 이질 5개월로 함대가 80척 한옥선이 80척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금도에 들어가갖고 얼마나 또 전쟁 준비를 했을까. 피난민 집 백성 1,500명 이게 집들이 수백 호 이 사람들이 아까 피난민들이에요. 이순신이 간 데만 따라다닌다니까 배고 보이고 명량대첩 있을 때 이게 팩트예요. 배 따라온 피난민들을 전부 육지에 대고 산으로 피신시킵니다. 싹 피신시켜놓고 전투를 치러요. 근데 좀 이순신은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온다 하는 것이 백성 사랑하는 내민정신이 가는 곳곳마다 이 백성들 피난민들 때문에 그냥 사활을 걸어요. 자기 사활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육군이 원나라에서 육군이 이렇게 양요랑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지원해주러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식량만 죽을래. 지금 나라는 지금 식량을 조달해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군은 못 먹더라도 걔들은 목에 먹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해군들을 와서 창고에 와서 침탈해 갑니다. 보고 있는데 침탈해 가요. 그러면 이순신은 그 식량을 어디서 다 갖다 놨을까요? 어디서 다 조달했을까요? 해군은 육군보다 더 불리하죠. 식량을 조달하는데. 그런데도 이순신은 보면은 또 뭐 걱정을 하냐 그러면 혹시 왕이
만약에 식량을 걱정해서 필요하다면 싣고 갈 것도 걱정하고 앉았어요. 이거 저 창고 들어가고 왕한테 갖다 주란다. 근데 뭐 그런 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5개월 후에 고금도에 5개월 후에서 함대가 80초. 얘가 여기에서 하나 더 들어갈 거 있는데요. 여기서 진린 장군을 만납니다. 처음으로 우리 첫째 연도에서 우리 해군이 딱 수장대모가 없다 그러니까 진린 장군을 통해서 해군이 처음으로 지원병력이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이 뒤에 아마 들어있을 것 같아요. 리바이벌가 될 것 같아서 이때 도요토미가 8월 18일 날 98년 지금 98년이면 지금 이순신 장군 돌아가시는 해죠. 12월 19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18일 날 사망으로 인해서 이때 그 고금도에서 지금 좌수영은 어찌 됐을까요 그때? 지금 이순신 장군이 고금도 생활하고 있을 때 좌수영 여기 숙박돼버렸어요. 여기 숙박돼버렸어요. 고금도에서 내려와서 여기 가서 못 내려오잖아요. 바다에서 외교선 전투를 치릅니다. 상당히 치열하게 치르는데요. 9월에서 10월 외교선 고신이 부대 14,000 배가 지금 50척이 신선포에가 있어요. 우리 지금 춘천에 지금 외교선 있잖아요. 그 앞에가 신선포에 500척이 있어. 근데 지금 진린 장군하고 고금도에서 내려와가지고 좌측 우측 해협을 지키고 있어. 이게 지금 그 노량해전의 지금 마지막 부분인데 상당히 한 달 동안 치열하게 전쟁이 이루어지죠. 치열하게. 이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신성포 있는 데가 수심이 낮아요. 수심이 낮는데 수심 얘기를 하니까 여기 여수분들은 그냥 알을 거예요. 주로 이렇게 그 초기에 16 전승을 할 때요.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것이 뭐였냐 그러면요. 물론 여수 장군도 앞에 보면 수중성 물속에다가 성을 쌓아두고 무엇을 노렸냐 그러면 또 종화동 지금 낭만포차 있는 데다가 쇠사슬을 명량 때는 쇠사슬을 할 시간도 없었고 여수에다 해놓은 것을 아마 모방해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여수 종화동에서 돌산으로가 쇠사슬을 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사용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철통같이 해놨는데 이 외적선이 여기를 얼마나 해놨겠냐? 오지를 안 해. 육군이 여기를 침탈을 하죠. 해군보다도 육군이 침탈을 하는데 어쨌든 외교선 전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는데 간만화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아까 수심 얘기를 하는데 일본 배들은 수심이 좀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배들은 판옥선이 밑에 바가지 배라고 해요. 아주 낮은 수심에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는데 일본 사람들은 왜 그러면 우리나라 배는 태평양을 못 건너 일본 건너가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파도가 치면은 이렇게 밑이 깨져버려요. 일본 배들은 뾰족해요. 밑이 뾰족하고 파도가 치면은 양쪽으로 가르죠. 이렇게. 아주 배도 가볍게 돼 있고 우리 배는 그 대신 우리 배가 좀 특이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그 배들보다 높아요. 판옥선을 무지하게 높이 해놨어. 왜 판옥선을 그렇게 높이 해놨을까요? 우리가 성벽 공격한 것하고 똑같아. 우리가 그 외적이 들어와갖고 이 성을 공격하려고 하면 이 성이 높으면은 그 시간이 그때 제어할 수 있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칼싸움을 하면 한 5명 1대5 정도나.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년 동안 칼싸움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에서 100년 전쟁을 치르고 온 사람들이야. 그 사무라이들을 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뭐 했을까요? 우리는 창 쓰는 사람이었어. 창을 주로 쓰는 나라예요. 창. 근데 이게 창이 또 바다에서는 더 어려워. 육지에서는 그래도 이 칼은 짧으니까 좀 상대할 만해. 창이 긴 창이 먼저 이렇게 하니까. 근데 바다에서는 더 훨씬 불리하죠. 아무튼 외교선 전투에서
제일 내먹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낮은 수심에다가 중간에다가 말을 박아놓습니다. 물이 들었을 때는 몰라. 우리 배가 공격이 들어갔다 못 나와. 이게 못 나와서 걸리면 또 작살이 나. 왜냐 그러면 들어가서 공격하고 또 빠져나오고 공격하고 빠져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수심 때문에 정상적인 공격. 육군에서도 명나라하고 우리 조선 권율장군하고 육군도 쪼아들고 해군도 쪼아들고 이렇게 양육 작전을 썼는데 조선 수군 85척, 명나라 128척 갇히고 공격 시간을 이러고 그리고 고신이 이때 이제 고신이는 진린한테 이제 우리 항복하고 갑니다. 근데 진린으로 봐서는 절대 그냥 보내줬으면 쓰겠어요. 왜냐하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 이제. 평정해서 올라가면 자기는 이제 끝나니까 먹고 사는 데는 영웅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마지막 무슨 전쟁 때 건드리지 말하자면 고향 가는 병사들은 건드리지 말라고요. 고향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죽을 둥 살둥 싸운대요. 고향 간다는 생각을 하면 나가 여기서 고향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전투를 하는 사람하고 내 이 전투가 끝나고 고향 간다는 사람들은 그 전투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때 이제 그 진리는 그쪽에서 금은보화가 전부 우리나라 조선에서 약탈한 금은보화를 갖다 주면서 우리 좀 보내주라고 그러는데 연합사령관이죠 진리냐. 이순신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메가드 장군이 연합사령관이듯이 우리나라 장군 이순신은 그냥 한 5, 60명 된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해군 총사령관이기는 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순신이 뭔 얘기하냐 그러면 300년 동안 이 나라를 300년 동안 조선을 침략을 이번 전쟁으로 끝장을 내야 된다. 첫째 하나. 300년 동안은 뭔 말이냐 그러면요. 지금은 38선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중국하고 검문소만 있었어. 우리 군인들이 그때 조선시대에 한 4만 정도라 그러면 4만 어디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일본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는 없어. 거리 관리는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을 상대해서 군인들이 편제돼 있어요. 300년 동안 농사만 지어놓으면 와서 군인들이 뺏어가버려. 일본은 먹고 살기, 인구는 많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300년 동안 이렇게 이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또 두 번째 이유가 하나 있죠. 너희들이 올 때는 네 마음대로 왔지만은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냐. 이것은 심판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한 사람도 살려보낼 수 없다. 이순신의 생각은 그거고 진리의 생각은 뭐예요? 좀 대각하고 왔으면 쓰겠어. 근데 자기 그 고향에 돌아가서 진린 장군 자서전에 존경하는 인물을 이순신으로 이렇게 딱 적어놨다는 걸 보니까 아마 진린 장군이 이순신을 제압하지 못했다. 근데요, 양효는 권율을 제압했어요. 완전히 그 권율이 양호한테 꼼짝도 못했는데 왜냐? 전투를 하려고 할 때 와 우리 안 싸워. 근데 이 진리는 이순신을 제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첫 번째 전투가 지금 금산에 그 금산 전투인데 그때 처음 만나갖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거 전투가 벌어졌는데 같이 연합해서 전투를 벌여보니까 기가 막혀. 그래갖고 대승을 얻었어. 왔는데 진린 장군이 자기 부하들 보고 야 너그 수급 일본 수급 몇 개 배웠어? 그러니 하나도 안 배우고 갔어요. 이 너희들은 나가갖고 무엇을 했간디 수급 하나를 못 배웠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듣고 있다가 우리 부하들한테 있는 수급 전부 가져와라. 줘라. 저 사람 누굴 도와주러 온 사람 아니야. 이 밑에 부하들은 요 수급 하나 나가 몇 명 뺐다는 것을 장군한테 보내야 되잖아. 왕한테. 그래야 자기 공적이 올라갈 건데 전부 주라 그래. 이때 이제 진린 장군이 처음 만나갖고 첫 전투에서 야 이 보통 장군이 아니네. 공적을 전부 갖고 가래. 이 그 첫 번째 거기서 진린 장군이 좀 그 고개를 좀 끄고 있다가 두 번째 사건이 또 거기서 발생을 하는데
갑자기 고화도에서 아까 피난민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고화도에서 갑자기 전부 부하들 보고 배에다 싹 집을 전부 부수고 배에다 실으라는 거야. 철수한다고 실으라고 그러니까 진린이 왜 그러냐고. 나는 당신하고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갑자기 지금 진린이 멘붕이 온 거예요. 한번 싸워보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에 조선에 대한 물기를 모르잖아요. 이순신 한번 싸워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순신하고 같이 싸우면 좋겠는데 간다 그래. 나는 당신하고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제 붙들고 통사적을 하니까 그때서 이중문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명나라 군인들의 규율권을 내게 주시오. 이때 요구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 오랑캐라 그러죠. 오랑캐. 이 오랑캐들이 그냥 여기 지금 뭐 객지 와가지고 돈들아 구진들이잖아. 막 민가에 들어가고 돼지 소 다 잡아먹고 여자들은 막 겁탈해 부고 개판 오분죄냐. 이것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지금 조선 백성들을 명나라 백성들을 부모같이 생각하는데 이 부모같이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를 도와주는 당신들이 이런 짓을 왜 쓰겠습니까? 그래서 뭘 받냐 그러면 일부 교육권을 이순신 장군이 갖는 걸로 봤을 때 그 뒤부터는 오랑캐들이 눈치를 봐요. 이순신 눈치를 봐야 되죠. 나가서 이렇게 규율 위반을 못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몇 번 이렇게 하고 나서 아마 이순신이 진린 장군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남양 그 노량해전을 뭐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어쨌든 뭐 이건 또 많이 이게 조금 관음포 앞바다 간판에 올라가서 하늘에 소원을 빌었다.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원컨대 하늘이시여 천인 공로할 죄를 지은 저들을 꼭 무찌르게 하시옵소서. 거의 일본 사람이 외군들의 그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200여 척의 외선들이 아까 지금 그거 가지고 500여 척이라고 했죠. 그 들어있던 건 500여 척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이 같이 가서 도망가려고 지금 저쪽에 지금 바깥에 있는 다른 데 있는 배들이 지금 합세를 해갖고 노량해전이 치러지잖아요. 이때 어디선가 날아온 이순신 사망 소식에 백성들은 흰옷을 입었다. 예. 이번에는 들어가면서 이제 23년 공익생활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떤 것을 이 양반의 그 삶에 53년의 삶 동안 23년의 공직생활 중에서 엑기스만 빼보니까 사랑, 정성, 정의, 자력이 있더라. 이 자력이 지금 우리 그 21세기의 그 지도자들이 좀 이런 것을 이런 자력을 이순신 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분들한테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는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작은 이순신 성장하는 거 어린애들을 상대로 해서 이순신 정신을 좀 집어넣어서 선한 정신이 여수의 앞날을 좀 밝게 비춰주고 여기 오신 분들 오늘 이제 배우시고 느끼고 판단하면 졸업하고 나서 실천하면 아마 이 숫자만 계속적으로 연결해 나간다면 또 우리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쯤이면 지금 3강째인가요? 3번 나왔죠? 예. 3번째 나왔는데 금방 12번 지나가는데 새끼 하나 쳐야 돼요. 내가 아기 끼는 사람 한 사람 이순신 공부 좀 해라 니도 라고 미리 지금 점 찍어놔야 됩니다. 10기가 지금 몇 월 달에 있죠? 9월. 네. 9월달 다음 10기는 목요일 관이 화요일 날은 시장이 쓴답니다. 그렇게 시장이 주인이 쓴답니다. 목요일 날로 바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자기가 평소에 같이 하고 싶은 동지 한 사람씩은 꼭 지금 머릿속에 두셨다가
그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양반의 지금 그 사랑 4대 정신 중에서 사랑 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금 사랑이 뭐냐 이것을 지금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난중일기에 나와 있는 이 양반의 사랑법 이거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각색한 거 아닙니다. 각색한 건 아닌데 사랑 중에서 가족 사랑, 부하 사랑, 나라 사랑 이 양반 사랑 그러면은 가족 사랑도 엄청 애틋했더라고요. 우선 이제 가족 사랑부터 봐보면 이 아까 뭐저 얘기 이 정우병감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정우병감 8개월 정도 있다가 내려왔는데 여수로 내려오기 직전에 정우병감으로 있었어요. 정우병감으로 왔을 때 그때 풍계를 봐보면 1580년도에 발포 만원 할 때가 사품이었어요. 정우병감은 유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좌천당해갖고 보직을 잃어버리고 뭐 이럴 때 직급이 또 내려가더라고. 이게 정우병감 이때 이 양반의 가족 사랑을 봐보면 남솔이라는 자기가 그 현장 보직을 받아서 갈 때 직계 아니면 데리고 갈 수 없었던 이게 남솔이었던 것 같아요. 남솔이라는 것 같은데 이때 보니까 24명 그 큰형 회신 작은 형 요신 또 부친도 돌아가시고 이게 또 본처에서 이남이녀 후처에서 이남이녀 이때 뭐 이 시대는 뭐 이렇게 후처는 당연히 있었던 시대니까요. 24명을 데리고 가는데 남솔 걱정을 하죠. 옆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들이 그걸 데리고 갔다가 어쩌려고 그런가 그러는데 설령 내가 남솔로 직위를 잃더라도 내 지금 이 조카들을 안 데리고 갈 수는 없지 않냐.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먹일 것이냐. 설령 내가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고 이런 그 가족 사랑 여수에서 4년간 어머님 모시는 것 부하 사랑 이 사건으로 지금 잡혀 올라가죠. 한산도에서 이 부하 사랑 선조가 직접 권율 장군을 시켜서 한산도로 와서 명령을 합니다. 가토가 일본에서 건너오니까 이 오기 전에 바다에서 능히 이순신 조선 함대는 능히 해치울 수 있다라고 정보를 줍니다. 이 사람은 가나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통역관이에요. 우리는 일본 통역관.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벼슬을 갖고 있어요. 한복을 입고 집도 아주 고관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마치 조선을 위하는 참 이런 지금 이 가토가 오니까 이때 나가 싸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김경설을 통해서 권율 왕의 예설을 듣고 좋다. 권율을 시켜서 이순신한테 한산도 내려와갖고 지금 이렇게 가토가 오고 있으니 나가서 제압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왕권 시대는요 왕이 명령하면 사약을 묵으라고 묵어야 돼요. 재판이라는 게 없습니다. 묵으라고 묵어야지. 왕 엄마한테도 사약을 주면 묵어야죠. 이 왕권 시대란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한참을 생각을 하고 나와서 저는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뭔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모함이다. 함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 오는 건 맞아요. 오는 것은 맞는데 오는 사람하고 가에 있는 이미 지금 들어와 있는 부산포 본대에 와 있는 사람들하고 합동작전에 내가 걸려 들어간 내 죽은 건 괜찮은데 내 부하들이 다 죽게 됐대. 이 7전당 전투 꼴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결국은 항명으로 왕명을 거절한 나는 사형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부하들을 구하는
생각으로 이것을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산도에서 압송당해서 올라가죠. 백성사랑, 가족사랑 뭐 그 정도 소개하고요. 백성사랑에서 웅천전투 93년 3월에 웅천전투에서 7, 8개 고울 피난민들을 보고 빼앗은 식량과 진지에서 빼앗은 식량하고 포목들을 골고루 나눠 뭐 이렇게 뭐 한 300석 정도를 그 피난민들한테 나눠주고 당항포 전투에서 이거 92년 6월 5일 2차 당항포 전투에서 배를 버리고 산으로 도망간 왜군을 발견하고 다 태우지 않고 남겨놨다. 이것을 보고 이때 또 좀 등장하는 이가 있어요. 원균. 왜 다 안 태웁니까? 배 한 척 태우는데 그 공신록에 올라가는데 배 한 척을 왜 배를 태우지 않습니까? 같은 수사인데 막 대들잖아요. 예, 뒤에 보면 원균이 충청도 수사로 발령을 한번 합니다. 도저히 둘이 붙여놓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 한번 보내거든요. 배를 버리고 산으로 도망간 왜군들을 발견하고 다 태우지 않고 배를 한 척을 남겨두게 한. 이런 것들도 지금 뭐 계산하냐 그러면 자기 부하들이나 자기 공신으로 생각을 하면 그것까지 다 태워야죠. 그런데 이 배까지 태워버리면 산에 있던 쟤들이 자기 부대로 복귀하면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을 또 괴롭히고 죽이겠냐. 배 남겨둬라. 백성들한테 백성들을 섬기는 병사들 엄중히 다스리고 고금도에서 피난민지 백성 고금도에 아까 피난민들이 전부 이순신만 따라다녔다는 것이 고금도에서 명나라 군사들 민가의 피준을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고금도에서 명나라 민가의 피해를 주는 일이 잦아져서 진린도덕하고 단판을 짓죠. 옥가에서 그때 지금 옥가라 그러면 아까 지금 5월 3일 날 5월 9일 날 순천에서 아마 9일 10일 정도 돼서 옥가를 지나가는데 피난민들을 만나서 말에서 내려서 잘 견디라고. 지금 이것은 이 한 가지만 이렇게 소개하면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삼도수군 통계사쯤 되는데 피난민들이 지나가는데 지금 뭐 이렇게 일을 내려갖고 굳이 피난민들까지 이렇게 어루만져 줄 여기 있는 사람들 그럴 분 계시려고 모르겠어요. 전쟁 중인데 내려서 전부 피난민들을 격려하고 이런 것들 정난을 잘 견디라고 일일이 손을 잡아주다. 피난민들이 돌산둔전에 이게 주로 여수가 본역이잖아요. 피난민들이 여수로 많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그 돌산에 지금 둔전이라는 데가 그때 그 피난민들을 그쪽으로 많이 수용을 시켰어요. 가서 식량 만들어서 먹고 살으라고 이런 것들. 하여간 백성 가족사랑, 부하사랑, 백성사랑 이런 것을 보고 지금 애민정신이라고 이순신 삶에서 애민정신을 표현해 준 거 아니냐. 정성스러움. 물론 사랑하고 이렇게 뭐 전번에도 김정대 재판관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양반의 그 정성스러움은 꼭 백도에 도달하도록까지 정성을 다했다. 초도순식길 임진왜란 D54일 예하부대 점검 유비원 아까 초도순식길 나오죠. 백야곶에서 여도만호, 흥양현, 녹도만호, 반포만호, 산호천사, 방답진, 전라자성으로 복귀. 이것이 지금 54일 전 임진왜란 54일 전에 전부 한 바퀴 돌아서 예하부대를 점검하는 일 또한 그런 정성. 유성룡 또 등장하죠. 병서 유성룡이 뭐 화공이나 육전 이런 것을 책을 좀 보내준 거에 대해서 열심히 바다 전투의 철저. 근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 쓰는 일. 지금
바다 쪽에요. 물길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처음에 멀미 같은 것도 있지만은 근데 오영담 같은 분을 이렇게 이 정글 같은 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 나대용이를 시켜서 거북선 만드는데 총감독을 시켜 등장하는 인물들을 봐보면요 별로 그렇게 오영담 같은 경우도 지금 무슨 감사가 내려와갖고 파직시켜라 하는데도 끝까지 파직을 안 시키고 이순신이 함께 하잖아요. 어쨌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는데요. 오영담이 그렇게 물길이나 이 백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아주 능수능란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정비 이런 게 정성스러워. 예. 명량에서 오직 집에서 목숨을 다해서 예. 아마 정성의 정성의 제고봉은 난중일기 기록문화유산으로 지금 하나 올라가 있죠.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는 것은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난중일기 이거 하나 기록문화유산으로 하나 올라가 있는데요. 세계 기록문화유산 등재 76호. 이때 우리는 보통 그냥 난중일기 전쟁에 쓰는 일기, 진중일기, 난중일기. 진중일기는 제3자가 전쟁을 바라보는 제3자가 쓰는 게 진중일기고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의 친필로 쓴 일기를 보고 난중일기라고 그러는데 정조대왕 때 이것을 편집하면서 이때 이름이 만들어지죠. 이름이 그 전에는 뭐였냐 그러면 임진일기, 개사일기, 갑오일기, 음미일 그 해에 그 일기를 7권 7년 전쟁 동안 7권 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임진장총, 서간천 이런 거 임진장총, 서간천 이것을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9권의 책을 난중일기로 묶어서 보물로 지정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붙여진 이름이 난중일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량해전에 그렇게 대성을 거두고 나서 서해안으로 쫓겨갈 때 이 장계를 한번 봐보면요. 이는 오직 하늘이 도운 것입니다. 막 자기가 뭐 우쭐 댈 법도 한데 결과는 하늘이 도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정의로움 이 양반의 지금 그때 조선 시대에 그렇게 사회가 지금보다 나았을까요? 더 어지러웠을 것 같은데 이 양반이 부정적인 일을 한 곳에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일을 안 해줘요. 물론 그걸로 갖고 3번의 파직을 당하고 백의정군 2번을 당하고 나는 그보다도 제일 먼저 좀 어려운 것이요. 여기에서 그 조금 나오질 않고 있는데 32세에 문과급제한 것은 아시죠? 근데 보통 2, 3개월이면 다 보직 받아서 갑니다. 거의 1년 가까이를 보직을 못 받아요. 근데 보직을 받은 걸 어디로 가냐? 보직을 어디로 받으러 가냐 그러면요. 그렇게 늦게 보직 받아가면서도 산수갑사를 갑니다. 산수갑사. 우리 쓰는 말로요. 산수갑사를 가더라도 우리 공직자가 최고 가기 싫은 데가 산수갑사인데 나 산수갑사를 가더라도 내는 가만히 안 놔둘란다. 이게 지금 산수갑사이잖아요. 그 정도 엄지인데 그 첫 보직을 그리 갑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 한 번만 가는 게 아니에요. 3번이나 가. 산수갑사는 3번 갑니다. 파직 3번 당해. 백의종군 2번 당해. 그렇게 어려운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정의로웠다. 정유립 사건 여기에 역모에 걸려들었다 그러면 이때 다 무시무시할 때인데 이 수사 과정에서 조대중 집을 이렇게 수색하는 수사관이 당신 편지가 하나 들어있던데 빼줄까요? 뭔 소리 하고 있냐? 벨 편지도 아니거니와 국가에서 행하는 수색 중에 있는 것을 함부로 빼낸다고 아주 나무랍니다. 이게 또
아내 그 면회 갔다가 사실 영모 사건에 면회도 안 가죠. 누가 갑니까 면회가? 연루되고 어쩌려고 면회 갑니다. 근데 갔다 면회 갔다 오는 것은 괜찮은데 오다가 또 거기에 지키고 있는 생리들을 엄청나게 해요. 우리 지금 이렇게 큰 국가에 이런 일이 벌써 있는데 그렇게 수판 벌리고 있냐고. 그 소리를 또 빵빵 치고 나옵니다. 아무튼 뭐 대단하시더라고요. 또 정의로움을 이것 좀 다음에 이 서익한테 당해서 오동도 사건이 나오는데요. 발포. 서익이 그때 훈련은 봉사 시절 이거 밑에 이제 담당 자기가 상관 직접 자기가 이제 결제할 사람이고 직접 이렇게 상실해서 올려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을 승진시키려고 그러는데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기에 뭐라고 써있죠? 하루 종일 서익이 서익이 그것을 안 바꾼다고 하루 종일 뚜렷해요. 하루 종일 뜰에 서 있어요. 우리는 좀 그냥 넘어가면 좀 편할 텐데 안 넘어가죠. 이조 판서 이거 지금 복직하기 전입니다. 훈련은 봉사는 복직하기 전에 파직당해갖고 있을 때 이조 판서 이율국이 같은 집안인 사람이라고 그 이수진 좀 나한테 좀 보내라고. 근데 그때 누가 유성룡이 그 얘기 이율국이 만나자고 한다고 유성룡이 얘기를 하니까 이수진이 뭐라 그럽니까? 이조 판서를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분한테 적절치도 않고 내게도 적절치 않습니다. 안 가잖아요. 절대 억울해서 지금 당했을 건데도 절대 용인하지 않죠. 이 사람의 그 강직한 것을 훈련은 봉사 시절에 이제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다른 부서 같은 데서도 이미 이제 저 사람은 그래라고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병조 판서 저거 앞으로 싹수가 있겠네. 자기 서녀를 뭐로 첩으로 이렇게 주려고 이순신한테 이제 슬직이 건대니까 이순신이 뭐라 그럽니까? 미관 말직에 있는 제가 첩을 데리고 있는 것은 저도 그렇지만 판사님에게도 좋지 않을 듯합니다. 판사한테 또 가서 거절해요. 아무튼 이게 오동나무 사건 이거 지금 여기서 누가 나오죠? 성박사가 발표하는 이것은 이 일이 있고 이때 이제 또 그 오동나무 성박이 수사 좌수사 성박이 발포에 있는 큰 오동나무 하나 있더라. 옛날에는요 오동나무가 상당히 귀했어요. 길다가 딸 치볼 때 막 농 짜주고 하려고 오동나무를 귀히 여겼을 텐데 그걸 비로 오니까 못 비가게 하잖아요. 그게 지금 헐짓입니까? 그것이 만호가 좌수사한테 지금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안 된다. 이걸로 해서 또 아까 병조판서 활동 사건이죠.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활동이 참 명품이 하나 있었던가 봐요. 병조판서가 병조판서가 활동비라 그러면 얼른 줘야지. 이걸 기회로 삼아서 갖고 가실 수 있을 텐데 이까지 활동 때문에 판사님이 이름이 더럽혀진다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피해 나가죠. 근데 지금 조선시대의 자력이란 말을 이렇게 근데 그럴 법도 하다 싶은 것이 거북선 같은 지금 거북선이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된 이유가 도면 같은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지 거북선이 존재하지 않고 그런데 만약에 국가에서 이런 거북선을 만들어라고 했다 그러면 국가기록물회가 누구한테도 있을 법한데 난중일기에는 분명히 거북선을 수없이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도면이 없습니다. 이 거북선 하나 만드는데도 지금 국가에서 만들지 않고 좌수사 혼자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런데 아까 지금 고금도에서 180척 만든 거 보고 알잖아요. 선주가 도와준 거 아니야. 선주는 지금 봉진다녀. 근데 이 양반의 자력 이건
그래서 지금 저 아까 둔전 같은 게 이렇게 또 말 키우는 화양면 쪽에 말 이렇게 키우고 막 식량 보급해 놓고 아무튼 무지하게 스스로 하려는 자력 정신. 지금 저 2024년이나 되니까 자치라는 용어가 씁니다. 요새 지금 주민자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지역이 스스로 해라. 근데 그 생각도 못한 일인데 양반은 지금 뭐 400 몇십 년 전에 벌써 지금 이 자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 어떠한 노름에도 간직을 승진할 때도 시시때때로 닥친 위기를 극복할 때도 자신의 힘으로 23년간 군생활 중 3차례 파직과 2차례 백의정군 수용 시비와 마음도 다 받아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을 탓하거나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었다. 이 사람의 정신 수양을 나타낸 것 같아요. 돌산군전 고기 잡아서 축적 훈련을 뭐 한산도 2주 뭐 실호체계 거북선 창제 이게 여기서 좀 팩트는 뭐냐 그러면요. 전쟁 이틀 전 4월 11일 지자포 현자포 사격 시험을 마친 날 하루 전날 전쟁 하루 전날 이 지자포 현자포 시험을 마친 날 4월 12일 날 인지내란 7년 전쟁의 최고 주인공이었던 거북선이 하루 전날 내려와요. 와서 현자포 지자포 이거요. 이것을 전체를 얘기를 해서 뭐 총통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황 이 네 가지 이게 지금 총통이에요. 그래서 천자통, 지자통, 현자통 이렇게 지금 불러지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현재는 기록만 있고 거북선 설계도라고 자네가 없음. 아까 지금 잠깐 이 일본 배하고 우리나라 배하고 판옥선과 그 사람들의 장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뽑아내냐 그러면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는요. 해적선 만나면 어쨌든 간에 계속 쫓아가다가 포스하고 쫓아가다가 배 옆에 대가지고 줄을 타고 건너가서 배를 제압을 해야 이긴 겁니다. 그래야 전쟁이 끝나요. 이 육지에서는 순천에서 공격해갖고 제압을 하면 그 뒤날 국기가 바꿔지는데 바다에서는 배를 뺏지 않으면 그 뒤날 가면 물을 흐르고 있어. 바다에서는 배를 뺏어야 돼요. 배를 뺏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배를 뺏기 위해서는 배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배보다 항상 우리나라 배 판옥성이 높아. 이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이 일본 칼 잘 쓰는 일본 사람들이 올라오기 전에 해치우려고 판옥선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높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해보니까 거기다가 더했어. 덮기를 시작했어. 그래갖고 우리가 쏘는 것은 다 맞고 걔들이 쏘는 것은 우리 안 맞아. 그리고요 현자포 지자포 이 총통들이 멀리 앞에 두 개가 거북선 앞에 두 개가 제일 멀리 가는 천자포가 두 개가 멀리서부터 쏘고 간대. 이 지자포나 현자포 같은 것은 단거리예요. 40-50m 단거리에서 쏠 수 있는 거. 양쪽에다 실어놓고 가운데를 뚫고 다니면서 종횡무진 막 쏘아버려. 이 거북선의 위력은 그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냐 그러면요. 지금 학교에서 3층이냐 2층이냐예요. 2층이다 그러면 포 쏘는 자리하고 격군들이 노젓는 자리하고 겹쳐. 도저히 포 쏘는 자리가 안 나와. 한쪽 8개씩 16개가 지금 노젓 격군들이 16개인데요. 한 노에 사람 둘이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노를 젓는데 이 큰 노를 젓고 가는데 포 쏘는 자리가 안 나오는 거야. 3층일 때는 맞아요. 3층이면 3층에서는 포를 쏘고 2층에서는 격군들이 노를 젓고 이래서 지금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닥에다 놓고 쏘았던 총통을 놓고 쐈고 일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쐈냐. 그 새끼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애들은 대들보에다 걸어놓고 쐈어요. 그런 게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가 친다든가 그러면 조준율이 없어.
거둔 일이 없어. 그리고 뭐가 뜨냐면 왜 땅하고 땡기면은 그대로 가야 돼. 이 줄에다 매놨기 때문에 후진을 하잖아 이게. 땅에다가 고정시키는 것보다 틀리잖아요. 예, 우리는 거의 백중률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한 20-30%밖에 똑같은 총이라도 아무튼 육상에서는 조총하고 활하고는 게임이 안 됐지만 바다에서는 그랬다. 뭐가 나와 있냐면 거북선 판옥선에서 진화된 형태가 거북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맺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전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순신의 제가 얘기한 것보다도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의 가장 장점이 역사를 우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긴 했는데 이순신의 53년의 전체를 어떻게 사신 분인가 여러분들의 그 멘토가 돼서 이순신의 삶을 여러분들 멘토가 돼서 멘토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 실천이 또 우리 그 자라나는 후학들한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